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상황들을 다양한 뉴스와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극도로 커지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46K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이 저항 구간들을 넘지 못하고 하회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5K 조금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추세는 결국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시화 되느냐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될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7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0.12% 굉장히 저조한 스코어를 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상당수가 지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이긴 한데 하락 추세가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움직임은 도미넌스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연 며칠째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52.52%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한 개당 하락을 해서 70입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46K의 매도벽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한번 두드리고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돌파를 못 했는데 이후에 매도벽은 조금 옅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매물대에서 물량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구간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매물들을 소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뚫고 올라가는 시기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지금 상단에서도 계속해서 매도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47K에 가장 뚜렷하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고 그전에는 없었던 47K 바로 하단에도 지금 매도벽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세들이 이 구간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매수벽은 이 구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메인 물량을 늘리는 동안에 나머지 고래들도 모두 다 물량을 넣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부터 지금 갈색 고래는 홀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고래들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가 물량을 던지면서 가격의 어떤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들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자산운용사가 현물 ETF를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블룸버그 ETF 팀에서 지금 정리를 해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양식서가 다 공개된 거는 지금 인베스코와 발키리만 있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 요거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SEC에서 지금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9B4라고 하는 심사를 정식 요청하는 신청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요 정보들을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후에는 하나씩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AP라고 하는 지정 참가 회사라는 개념이 있죠. 이 발행시장에서 투자자와 ETF 운용사 사이에서 설정이나 환매를 위한 어떤 창구 역할을 해주는 증권회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현금만으로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은 제인스트리트로 되어 있고 지금 버추를 선정한 곳도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유동성 공급 회사이죠. 그래서 요 AP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세 안정, 정보 제공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상적인 게 두 번째 AP에 보시면은 네, 블랙락이 JP 모건을 선정을 했고 인베스코도 JP 모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도 지금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들과는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쟁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수수료 부분인데요. 지금 블랙락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0.47%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지금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피델리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월 10일 이전에 승인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찬반 의견들이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1월 10일 이전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 기관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은행인 TD 코엔이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SEC가 1월 10일까지 아마도 승인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정치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가 본인들의 입지와 생존을 위해서 1월 10일 날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SEC가 미국 의회가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법안을 고려하기 전에 본인들이 규제 당국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입지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승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법적 분쟁을 치러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분쟁들을 치를 만한 어떤 여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 게임에서 SEC가 우위에 있지 않고 오히려 블랙락을 필두로 한 이 회사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이 옵션 상품은 언제 출시가 될 것이냐, 또 이런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옵션도 바로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거의 옵션이 함께 출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어떤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지배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또 일각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공개 의견서에서 SEC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해달라, 이런 공개 청원들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31만 5천 주를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매도를 하고 무엇을 매입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요, 미결제 악정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자마자 13억 달러 이상 증가를 해서요, 한월은 1조 7천억 원 정도가 일시에 지금 몰려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증가들은 대부분은 지금 롱 포지션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물 가격이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현물 ETF 승인이 좌절되거나 일시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일정에서 연기가 되거나 했을 때는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이거를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미결제 악정이 115억 달러에 지금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과도하게 혼잡한 상태다.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많이 뜨거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결제 악정 증가는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를 나타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은요,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3월 말 선물 계약에 무려 2,000달러, 26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지금 형성이 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계약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선물 계약에 현물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때 나타나는 이런 콘탱고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20% 이상 높아진 부분들은요, 명백하게 지금 시장의 강세를 지금 대부분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도요, 계속해서 지금 다시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미국에서 거래한 코인베이스, 즉 미국에서 거래하는 특정 거래들이 큰 규모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이 시장 가격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갑자기 어제부터 급등을 했던 부분들은 역시나 이 주체들은요,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과 고래들의 어떤 매수세에 의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위든 아래로든 시장의 어떤 큰 변동성들을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물 ETF를 필두로 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내재 변동성이 1월 12일에 가장 사상 최대치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 달 이 둘째 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인 거죠. 왜냐, 옵션 거래들이 이만큼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옵션 거래라고 하는 거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어떤 거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보여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열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거시적인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과열됐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난달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죠. 이때 3월에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때보다 높게 나왔고요. 2022년 9월 이후로는 최대치를 1년 3개월 만에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들이나 시장의 자금 유입은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어제 제가 장기 보유자 물량이 어느 시점에 시장에 유입이 되는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는가, 그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단기 보유자 물량들을 보면은 반대 움직임이죠.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유입 물량들이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단기 보유자 물량들이 그렇게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어떤 주도하는 장세로 흘러가고 있고 시장이 전체적인 어떤 개미들, 새우들까지 동참을 해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과열되는 단계들, 그런 유동성이 늘어나는 단계로는 아직 전혀 진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혹은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우선 승인이 됐을 때 단기 트레이더들의 대량 매도가 예상된다. K33 리서치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JP 모건과 상당히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역시나 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좀 지배적인 예측으로 다 보이죠. 그런데 이 단기 자금들이 ETF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들어온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고스란히 매도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단기 트레이더들의 매도 압력을 상쇄시킬 것이다. 그리고 가격을 상승을 촉진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SEC가 ETF를 거부할 가능성 5%로 지금 점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에서도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 ETF 승인 외에도 자금 유입 수요 증가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커니즘 캐피털의 설립자는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ETF 출시 파급력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물 ETF 발행사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차지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이미 수수료 경쟁을 시작을 하고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경쟁 모드에 돌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ETF를 한번 선택하면 좀처럼 안 바꾸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에 굉장히 어떤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경쟁을 초기에 치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상당히 유사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것도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가격은 아마도 8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올해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나 1월 10일까지 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투자은행들이나 전문적인 리서치 기관의 어떤 전망들이 상당히 비슷해서요. 물론 충분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사인에서는 뉴스에 팔지 말고 기회를 사라.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팔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거대한 큰 상승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모든 하락은 기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굉장히 큰 가격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일정 물량들을 부분 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투자 스탠스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또 좋은 기회를 잘 잡지 못하고요.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시점들을 잘 잡지도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4년, 25년까지 대세 상승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요, 굳이 무리하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보다는 큰 하락 기회가 오면은 그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하는 전략들이 더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네, 특히 1월 10일을 기점으로 한 어떤 일정에서 승인이 연기가 돼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쓰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알트코인에는 이런 전략이 무조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다른 어떤 스탠스들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더라도 뭐 단기적으로는 늘 어떤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채굴자의 물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줄어들고 있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굴자들은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경우에 어떤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로 또 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셔서 본인들의 투자 원칙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흥미로운 기사 하나만 좀 전해드리고 전체적인 어떤 가격 방향성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간 지표가 있죠. 바로 CNBC의 짐 크레이머라고 하는 진행자입니다. 매드머니의 진행자인데요. 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은 죽지 않을 것이고 강세론자들의 말이 옳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경이로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요, 지금 큰일 났다. 지금 가격이 이제 또 떨어지게 생겼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진 크레이머의 의견이 반대로 가게 될지 그의 말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MVRV라고 하죠. 그리고 MVRV가 있고 MVRV G스코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MVRV 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크립토 윈터 구간을 이탈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어느 때에 와 있냐면은 지금 2.4 부근까지 지금 거의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고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가격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목표 가격으로는 52K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가 이 정도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걸 3.2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은 70K, 7만 달러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높아지면 3.7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과거의 사이클에서는 완전히 과열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도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랠리가 오게 되면은 이 MVRV 스코어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달라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과열 구간을 판단을 할 때는 이런 지표들을 확인을 해서 과열 상태가 심할 때는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들도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향후에 뭐 아직까지 뭔 얘기죠. 시황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 함께 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트릭스 포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불리시한 가격들을 내놨죠. 그런데 이번에는 매트릭스 포트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이번 1월에 50K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인 건데요. 그 근거로는 ETF 승인과 지금 공급의 부족들 그리고 역사적인 추세, 기관 투자 증가 이런 부분들을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1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지금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저항 구간을 지금 일시적으로 통과해서 지금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힘이 조금씩 빠지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를 몰아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지금 48K에 빨리 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8K를 이제 돌파할 경우에는 이제 2024년에 사상 최고치까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는 조금 더 움직임들이 명확한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지금 뚫고 올라간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대칭 삼각형을 지금 상승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48K에 조만간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력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RSI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주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상승하다가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을 때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지금 벌써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들이 어떻게 미칠지는 한번 전체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 들의 기술적인 분석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호재 앞에서는 사실은 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ETF 승인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